블로그는 잘 쓰면 한 3개월 안에도 효과가 나거든요. 저 이혼할 뻔했다니까요.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이 네. 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말을 하는데 안 듣고 있는. 저는 모네타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 필라테스 센터를 이제 와이프랑 인수해가지고 시작해서 블로그 마케팅으로 성공시킨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필라테스가 요즘에 잘 되는 곳은 여전히 잘 되지만 안 되는 곳은 진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 원장님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도움이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고 센터를 운영을 하시고 다른 분들의 블로그도 운영을 해주시는 일을 네, 하고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해요. 저희가 블로그 대행을 시작하면 일단 원장님 인터뷰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어떤 색깔로 이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좀 다른 센터 대비해서 나름의 관점을 붙여가지고 필라테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에 대해서 별로 애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몸을 좋게만 만들면 되지 그 중에 이제 필라테스는 일종의 그걸 지나가는 도구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운동적인 시퀀스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몸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되게 집중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필라테스 자체에 애정이 엄청 넘치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에너지가 진짜 넘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필라테스를 이야기하더라도 한 분은 되게 해부학적이고 뭔가 전문성이 가미되는 스마트한 느낌의 그런 전문성을 이제 맞춰주면은 이렇게 같은 필라테스 글이라도 원장님의 어떤 특수한 관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가지고 글을 읽을 때 걔가 확실히 튀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셨던 그 블로그 글들은 다 그런 식의 글들일 거예요. 어느 센터 갔더니만 여기 깔끔하고요. 원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수업 좋았어요. 여기 정말 강추합니다. 이런 식의 글밖에 못 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글들이 한 7개 정도 깔려 있는데 그 사이에 에너지 넘치는 원장님의 관점이 담긴 글을 딱 보면은 걔만 팍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럼 블로그 대행사라는 것이 블로그를 네. 대행하여 글을 써주고 운영을 해주는 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원장님처럼 글을 써주는 일을 하는 거죠. 엄청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 첫 사업이 아니고 그 렌탈 스튜디오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렌탈 스튜디오 운영도 하고 그 마케팅을 또 제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운영을 하다 보면 마케팅보다 중요한 일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네. 회원님 상담이 사실 블로그 글 하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그 글 쓰는 게 계속 뒤로 밀려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이게 사업체가 제대로 잘 굴러가려면 이 블로그 글도 계속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면서 이제 문의가 일정하게 들어오도록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놓치게 되시는 거죠.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필라테스의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회원님들이 느끼는 거랑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필라테스를 해본 입장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회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죠. 제가 인수했을 때는 그 필라테스 산업 자체가 꺼질 때부터 제가 시작한 거여가지고 인수하자마자 바로 적자 400만 원 딱 기록하고 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열심히 저는 마케팅을 했고 와이프는 그 세일즈 쪽을 좀 배워가지고 센터를 되살리게 되죠. 네. 그럼 제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모시고 해주세요 그럼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해요. 뭐 핵심이 빠져있거나 그런 강의는 아니에요? 아니고 저 그것도 안 해요. 그 요즘에 무료 강의 문제들이 그거잖아요. 네. 다 알려준다 그러놓고서는 알맹이 하나도 없고 네. 나중에 300만 원짜리 강의 연결시키잖아요. 제 말이요. 저 그 300만 원짜리 강의도 없고 그런 강의 할 생각도 없고. 네. 저는 아직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요? 그러실 수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기버의 성공 법칙 이런 걸 믿거든요. 저도요. 그거 그냥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기버의 성공 법칙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뿌려놓으면 저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블로그는 잘 쓰면 한 3개월 안에도 효과가 나거든요. 저 빠르면 막 글 6개 정도 썼을 때부터 문의가 온단 말이에요. 센터 문의가. 그럼 소재가 고갈되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 센터가 있으니까 네. 거의 그 무한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아하. 뭐냐면은 그 회원님들 상담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 카톡으로 한 줄이라도 써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 기반으로 이제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0대 회원님이신데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걸 너무 열심히 타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재활치료 다 받고 운동하세요라는 말 들어가지고 필라테스 센터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저 자전거 다시 타고 싶어요 라는 인용구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회원이고 뭐 이런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회원님이면서 캐릭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센터 와서 이렇게 좋아졌다 아니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그 회원님들의 사례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센터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우리 센터에 대해서 원장님에 대해서도 좀 소개하는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죠. 그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센터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네. 한 10개 조금 안 돼요. 이거 하나만은 그래도 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왜 이걸 모르는지 답답해.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 이거 제 강의 때도 진짜 한 단어로 요약해드리거든요. 오. 고객 관점이라고. 아. 너무 진부하잖아요. 근데 고객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찾아오는 그 여정들 있잖아요. 고객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 그 필라테스 센터에서 너무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 실버 필라테스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사실 그인 60대 70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실버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검색하지 않죠. 그렇죠. 검색하지 네. 않죠. 이런 것부터 차이가 나고 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서 쓸 수 있는지 다른 예제가 있어요? 그 실버 필라테스보다는 그 50대 필라테스, 60대 필라테스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내 나이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을 때 그걸 검색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거나 아니면 30대인 자녀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 동네에 뭔가 알아볼 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 60대시니까 60대 필라테스 할 만한 곳이 어디 있지? 라는 검색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잡을 수 있죠. 성과 측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체감? 체감이 제일 크고 그리고 그 네이버 톡톡을 블로그 글에다가 넣고 네. 이 상담 주시려면 톡톡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톡톡을 눌러서 상담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봤던 글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글에서 이게 전환이 됐구나라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오는구나를 그렇게 바로 알 수 있을 거고. 오. 그리고 저희 상담할 때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블로그 보고 왔다 안 하고 네이버 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지도 보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 밑에 글 좀 보셨나요? 이렇게까지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과 측정은 하죠. 근데 또 궁금했던 게 제가 최근에 트렌드 코리아를 읽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혹시 읽으셨나요? 읽었고 영상 찍은 것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되게 고뇌했던 부분이 네. 이제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오는 게 아니라 AI가 추천해준 그 센터로만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실제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나요? 제 생각엔 한 5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 이게 사용자의 그 검색 패턴 자체가 AI에 무조건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데 네. 강남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강남은 이제 항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곳이니까. 그런데 지역 센터에서 그만큼 충분히 AI가 긁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려면 한참 남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센터들 다 해봤거든요. 그 걱정이 되면서도 네. 그 결과물을 보면은 전혀 다른 곳을 추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 다시 검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마 사용자들이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충분히 하고 있어가지고 대응을 해야죠.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네. 블로그에 글을 아무리 써도 그 GPT나 이런 AI에 검색되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그 네이버에서 그걸 막아놨거든요. 네이버에서는 자기네들 정보를 밖으로 나가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센터 정보를 쌓는 거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그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유튜브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관되게 그 컨텐츠를 조금씩이라도 올려놓는 게 좋다. 여러 채널에서 일관된 이야기를 조금씩 해놓으면은 검색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그걸 다 할 수 있는 센터가 우리 동네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상 몇 개만 이렇게 신경 써놓으면 노출될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5년간은 5년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전 책을 많이 읽지만 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책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 세팅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들을 다 배웠거든요. 원장님들이 저한테 마케팅을 맡기는데 또 동시에 센터 운영도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 추천드리는 책이 사업의 철학이랑 무기가 되는 시스템, 운동의 뇌과, 마케팅이 궁금하시면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마케팅 책들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싹싹 뽑아가지고 사업주님이 한 번 읽고 실행해보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제 책은 글쓰기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사업주님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글을 써야 회원님이 올까를 알려드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글쓰기 책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1호점 근처에는 대학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이제 필라테스를 다니는 학생들은 되게 걱정하는 부분들은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비싸면 어떡하지? 그거랑 내가 시험 기간 때는 잘 못 나올 텐데 이거 홀딩이 되나? 되게 가벼운 질문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블로그에 딱 넣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순간 바로 설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게 그 마케팅적인 글쓰기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독서가 마케팅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책 읽는 게 패시브 스킬이거든요. 그냥 네. 이게 계속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이게 또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돈의 속성이랑 사장학개론 같이 읽으시면 효과가 오! 좋습니다. 저 진짜 당장 읽겠어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듣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한다면 와주실 것. 꼭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요? 아 진짜 원장님이랑 저-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DM 보내주시거나 표현을 해보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나요? 네. 저는 일단 제 책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필라테스 원장님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필라테스 센터의 마케팅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점들을 충분히 채워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도움되는 얘기들 많이 눌러서 담아놨으니까요.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당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대행사한테 맡겼더니 네. 사기당했다. 1년치 결제를 하면은 해주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환불해달라 이러면 위약금 달라고 그러잖아.